그 다음에 교재는 253페이지세요. 요거 잘 나옵니다. 보조 부문의 배부. 그래서 보조라고 나오면 이 보조가 간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 중에서도 보조 업무 보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만 해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하죠, 대부분. 네, 그래서 보조 그러면은 여러 가지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접, 공통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 하냐면은 자기가 기존에 사무 보조를 했었대요. 회사 다닐 때. 예. 근데 사무 보조하니까 더러워서 격리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근데 왜 그러냐면 안 가르쳐 주고요. 되게 좀 하대한대요. 그 안에서도 또 이제 가불이 또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열이. 예, 그래갖고 화나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쪽 공부를 꽤 오래 하고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하대할 정도의 능력은 아닌데 솔직히 얘기해서 배우고 나면은 별거 없는 공부인데 배울 땐 좀 뭐든지 다 힘들긴 하지만 근데 그거 갖고 좀 그런 상황이 그 안에서 벌어진다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위에 사람하고 좀 싸우는 스타일이라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똑같아요. 꼭 와이프한테 선전포고 해놨어요. 나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알고는 있으라고. 그 대신 고만둬도 빨리 취업은 할 테니까 그거 걱정은 말라고. 왜냐면 누가 건드리면은 그냥 얘 눈 감고 있어야 되는데 우린 좀 받아버리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두 군데 그래서 그만뒀잖아요. 직장 상사하고 대판 싸워갖고. 싸우는 게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눈 한번 감으면 되는데 지금은 눈 감는 걸 그래도 많이 늘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걸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아까 나눠드린 거 한 장짜리 있죠. 그게 요거 관련된 거예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그거 계산 문제는 조금 이따 풀 거고요. 일단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요 세 가지의 특징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왜 그 계산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계산 문제보다는 요 특징이 더 잘 나오거든요. 근데 특징을 외우는데 계산을 한번 풀어보면은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볼 거냐면은요. 직접 배부법. 그래서 직접은 말 그대로 직접에다가만 뭐 해줄 거예요? 배부해 준다. 그래서 무슨 배부법이라 그래요? 직접 배부법.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큰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요? 안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금액이 크단 얘기예요? 작단 얘기예요? 작단 얘기죠. 그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1억을 파는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근데 1억에 1,000원. 1,000원은 좀 너무 작고 10,000원. 그러면 1억 원에서 10,000원이라는 돈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안 중요하면은 안 해도 된다란 뜻이에요. 직접 배부법은.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절충의 뜻이 뭐예요? 우리 싸움 나면은 절충안 같은 거 마련하잖아요. 네, 그래서 절충이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요? 중간. 그래서 단계 배부법은 중간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은 가장 정확한데 계산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자, 요걸 보는 것보다, 그 아까 나눠드린 거 있죠? 요거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그게 이제 앞뒤로 되어 있죠. 일단 P1, P2라고 되어 있는 거 먼저 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P1, P2로 되어 있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A, B, C에 있는 걸 푸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볼게 요거 먼저 볼 거예요. 직접 배분법 먼저. 무슨 배분법이요? 직접 배분법. 그래서 직접 배분법의 정의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하다? 중요하지 않다. 요거를 일명 이제 직접 배분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보조라고 있죠. 보조는 혼자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조는 직접이라고 되어 있죠. 직접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쓴 거라고요? 혼자 쓴 거예요. 어떻게 쓴 거라고요? 혼자 쓴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나눠줘야 돼요. 근데 뭐를 나눠줘야 되냐면 보조를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보조는 같이 쓴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S1 있죠. 몇 있어요? S1. S1이 현재 얼마 갖고 있죠? 21,000원. 요거를 나눠줘야 돼요. 뭐 해줘야 된다고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나눌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게 낫겠구나. 잠시만요. 이렇게 나와야 보기가 편하죠. 여기 지금 보시면 S1이 21,000원 갖고 있어요. 얼마 갖고 있어요? 21,000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0%. 몇 프로요? 20%. 그 다음에 여기 몇 프로요? 50%. 그 다음에 여기 몇 프로예요? 30%.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죠. 근데 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는 없다고요? 보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직접 배분법이에요. 보조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없다라고 보냐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안 중요하니까 나눠줄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직접 배분법이 나오면 없는 거예요. 요 파트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2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몇 프로 있죠? 30% 있죠. 근데 3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20에다가 50 더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70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이죠. 그래서 70분의 몇이요?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00원. 요게 P1. 그 다음에 P2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000원 곱하기 70분의 몇이요? 50.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15,000원이 돼요. 요게 P2. 그다음에 이제 S1 배부했으니까 S2도 배부해야 돼요. 왜 S2도 배부해야 되냐면
보조는 무조건 나눠주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썼으니까 같이 썼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S2가 35,000원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 갖고 있는 거예요? 35,000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래 40%, 20%인데 20%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배분법에서는요? 직접 배분법에서는 간접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40%, 20%인데 20%는 없으니까 80분의 몇이요? 40. 그러면 17,500원이 P1. 그 다음에 35,000원 곱하기 여기도 80분의 몇이요? 40. 그럼 얼마 돼요? 17,500원 P2.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 분수예요. 70분의 20이 어떻게 나오는지, 70분의 50이 어떻게 나오는지, 80분의 40이 어떻게 나오는지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요. 정리 다 하신 분들은 뒷페이지 넘기시면은 A, B, C, D로 되어 있는 거 위에 거 있죠. 거기가 직접 배분법이거든요.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A, B, C, D죠. 그래서 C가 현재 얼마 있어요? 20만 원 있죠. 얘를 나눠주는 이유는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은 혼자 썼다, 같이 썼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 50%, 20%의 뜻이 뭐냐면은요. 요 C가 A 쪽하고 몇 프로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30%. 그 다음에 50%, 20%인데 직접 배분법은 요 C하고 D는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30하고 50 더하면 얼마죠? 80이죠. 그래서 8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은 20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30 하면 75,000원 나와요. 요게 A.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50 하시면 12만 5천원 나와요. 요게 어디에요? B. 그 다음에 D는 30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에요? 50이에요. 맞죠? 네, 왜냐면 여기 A가 50이니까. 그래서 30만원을 80으로 나누고 50으로 곱하면 18만 7,500원. 그리고 분수 계산하실 때 되도록이면 먼저 나누세요. 왜 나누고 곱하는 게 좋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계산기가 자릿수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좀 큰 걸 곱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분수로 하실 때는 나누기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그 다음에 80분의 몇이에요? 요번에는 30이죠. 그래서 30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30 하면 11만 2,500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시험장 가면 11만 2,500원이 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게 좀 중요합니다.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정리하실 분들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단계배분법 해볼 거예요. 잠깐 후에.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볼 거는 단계배분법이에요. 무슨 배분법이요? 단계배분법. 그래서 다시 앞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단계배분법을 볼 건데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아까 보조가 다 없는 게 무슨 배분법이라 그랬죠? 직접 배분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다 있는 걸 상호배분법이라 그래요. 다 있는 걸 무슨 배분법이라 그런다고요? 상호배분법. 제가 아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단계 배분법은 여기 보시면 절충 단계라 그랬죠. 무슨 단계라 그랬어요? 절충. 절충은 뭐라고요? 중간이에요. 뭐라고요? 중간. 그래서 일부만 남아있는 걸 단계 배분법이라 그래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는 걸 무슨 배분법이라 그래요? 직접 배분법. 다 있는 걸 상호 배분법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상호 배분법. 그 다음에 일부만 있는 걸 요거를 단계 배분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배분법이라 그래요? 단계 배분법. 그래서 꼭 순서를 줘요. 그래서 S1 먼저 배분할게요. 뭐 먼저 배분요? S1 먼저. 그래서 지금 현재 S1이 21,000원이 있습니다. 얼마가 있어요? 21,000원. 그래서 21,000원을 이제 나누어 줄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 그 다음에 몇 프로요? 50%, 그 다음에 30%다 합치면은 100 나와요. 얼마 나와요? 100. 그래서 100분의 20. 100분의 몇이요? 20.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은 4,200원 나와요. 요게 P1. 그 다음에 21,000원 곱하기 요번에는 100분의 50 그러면은 1,50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500원. 요게 P2. 그 다음에 21,000원 곱하기 여기는 100분의 30 그래서 6,300원 나와요. 요게 S2. 설명은 드릴게요. 일단 적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나눠주는 건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직접 배분법은 아예 안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다른 배분법이니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나눠주는 방식이 똑같아. 그러면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 개인 이유가 뭐냐면은 요 차이예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아무것도 안 나눠줄 거냐, 아니면 다 나눠줄 거냐, 아니면은 일부만 나눠줄 거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나눠주는 걸 무슨 배분이라 그래요? 단계 배분법. 그 다음에 아예 안 나눠주는 걸 뭐라 그래요? 네,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다 나눠주는 걸 뭐라 그래요? 상호 배분법. 요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S2가 키포인트예요. 누가 키포인트라고요? S2. 근데 S2에서 뭐가 키포인트냐면 원래 35,000원 있죠? S2가.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S1에서 좀 전에 얼마 받았죠? 6,300원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6,300원. 요것도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여기는 또 20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0분의 몇이요? 40.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35,000원 더하기 6,300원 나누기 80 곱하기 40 하면 2650원 나와요. 요게 P1. 그 다음에 35,000원 더하기 6,300원 곱하기 80분의 40 여기도 2650원 P2. 일단 또 적으세요. 더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 6,300원이에요. 얼마예요? 6,300원. 요걸 왜 나눠줘야 되냐면 좀 전에 S1한테 얼마 받았죠? 6,300원 받았죠. 이 보조는 자기가 가지면 안 돼요. 다 나눠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가 될 때까지 나눠줘야 되냐면 0이 될 때까지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6,300원 받은 것도 그 기준에 맞춰서 뭐 해주셔야 돼요? 배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직접, 다 있으면 뭐요? 상호. 일부만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단계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80분의 40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20은
네, 없다라고 보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무슨 배분법이요? 단계배분법.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은 밑에 A, B, C, D 관련된 단계배분법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번에는 요걸로 볼 거예요. 단계배분법. 계산 문제보다는 이게 더 잘 나옵니다. 요 세 줄이. 근데 이제 계산 문제가 아예 안 나오진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는 거세요. 그래서 C 먼저 배부하라 그랬죠. C가 얼마예요? 20만원. 그래서 30, 50, 20이니까 100분의 몇이요? 30. 그래서 6만원 A.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100분의 몇이요? 50. 그래서 10만원 B.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100분의 20. 그래서 얼마예요? 4만원. 요게 어디에요? D. 그 다음에 문제는 D입니다. D 배부해 주실 때 키포인트는 30에다 얼마 더 해야 돼요? 4만원 더 해야 돼요. 잠시만요. 제가 좀 크게 잡아서. 4만원 더해서 여기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50. 왜냐하면 두 번째 배부할 때는 2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4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50 하면 21만 2,500원 나와요. 요게 어디에요? A. 그 다음에 30만원 더하기 4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30. 34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30 하면 12만 7,500원. 요게 어디에요? B. 그래서 한번 그냥 풀어본 거예요. 간혹가다 시험 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풀고 외우시면 요 문구가 조금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은 아예 간접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안 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절충 단계로서 일부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것보다는 요게 더 잘 나와요. 순서. 네.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하다. 왜냐하면 상호의 뜻이 뭐예요?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그래서 서로 계산해 주는 건데 가장 정확한데 계산은 뭐예요? 복잡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 시험은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1차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X하고 Y 아시죠? 네, 걔가 나와요. 원래 상호배분법을 하려면. 근데 안 나오니까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는 한 파트 남았어요. 교재는 261페이지. 그래서 무슨 별 원가 계산이라고 있으세요? 제품별 원가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별이요? 제품별. 그래서 보시면 제품별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몇 가지가 있으세요? 두 가지. 그래서 개별의 뜻이 뭐죠? 몇 개씩? 하나씩. 그래서 얘는 비싼 거에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비싼 거는 하나하나의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씩 해야 돼요? 하나씩. 그 다음에 종합은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얘는 싼 거예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싼 거는 하나하나씩 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그만큼 우리 회사가 얻는 이익도 적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에 1억짜리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계산해도 되겠죠. 근데 하나에 10원짜리야. 이런 건 계산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고로 회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익보다 그 비용이 많으면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비용으로 130원을 써야 돼. 이거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죠. 왜요? 어차피 못 할 거니까 손해 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 자체는. 그래서 싼 거는 한 번에 계산하는 거고 비싼 거는 하나씩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돈 들어가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몇 개씩 계산할 거라고요? 하나씩 계산할 거잖아요. 그래서 종류는 상관이 없는데 양은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양? 소량. 왜냐면 하나씩 계산할 건데 양이 많아.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은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로 무슨 생산이요? 주문 생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명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를 기성품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 기성품은 한 번에 만들 때 대량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성품이 안 맞는 분들. 그래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춤 구두라던가 아니면 뭐 맞춤 정장이라던가 이런 것들 입으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가 맞출 때에 일반적으로 주문할 때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예, 그런 쪽에는 무슨 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개별 원가 계산. 그래서 우리가 맞춤이나 이런 주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가격이 일반적인 물건보다는 어떻죠?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주문 제작은 양이 어떠니까요? 적으니까. 그 다음에 종합은 반대예요. 종류는 많으면 안 돼요. 왜냐면 원가 계산할 때 종류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양은 많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몇 방에 구할 거예요? 한 방에 구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주문 생산이라는 거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만들 때마다 만드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맞죠? 왜냐면 주문하는 거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러면은 만들 때마다 만드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시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시서가 뭐냐면은 어떻게 만들라라고 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지시서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만들 때마다 만드는 방식이 어떻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업 지시서라고도 하고 제조 지시서라고도 해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조선업. 우리 조선업이 뭐 만드는 거죠? 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배는 어선도 있고 화물선도 있고 여객선도 있고 크루즈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어선이더라도 톤수도 다 틀리잖아요. 큰 어선이 있고 작은 어선이 있고 중가운데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만들 때마다 만드는 방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게 필요한 거예요. 지시서가. 그 다음에 원가표는 왜 필요하냐면 만드는 방식이 다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도 어떨 거예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은 만들 때마다 원가 계산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한참 조선업이 난리였었잖아요. 지금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뉴스 보니까 뭐 뉴스를 100%다 믿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힘들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싸웠대요.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그러니까 외국 회사하고 싸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그 싸우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1억짜리 배야. 그러면 1억보다 높게는 써야 되잖아요.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1억보다 낮게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경쟁이 붙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죠. 수주를 해도.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싸웠다라고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물건을 만들 때에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원가보다 싸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실제 원가보다 싸게 만드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전에 회사 다니던데도 마이너스 보고 납품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였었냐면은 우리 뭐 이마트라던가 홈플러스라던가 이런 데 가시면 진열장 있죠. 진열장 납품하는 회사였었는데 이게 거의 다 그래요. 대기업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찰제를 하는데 최저 입찰제를 해요. 최고 입찰제가 아니에요. 최저 입찰제가 되게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섭냐면은 만약에 이게 누가 봐도 10만 원짜리야. 예. 그러면 원래 10만 원보다는 어떻게 써야 되죠? 높게 써야 되죠. 근데 10만 원보다 어떻게 써버려요? 낮게 써요. 왜냐면 그걸 일단 수주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서 돈을 버냐면은요. 대기업들한테는 손해를 보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회사한테 내가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이 회사에 지금까지 했었던 일을 봤더니 홈플러스에 납품을 했네, 이마트에 납품을 했네. 그러면은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회사는 좋은 회사야 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왜냐면 대기업에 뭐를 하고 있으니까, 납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기업에 납품할 때에는 손해보고 다른 일이 잡혔을 때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대기업한테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구조 자체가 대부분 다 최저입찰제라. 이게 참 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대기업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돈 벌 수 있는 거를 놓진 않겠죠. 그래서 원가 계산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인데 요건 계산 문제로 나와요. 완성품 환산량은. 그래서 요건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알려드릴 거고요. 이 공정은 뭐냐면 이거예요. 요건 썼다 지울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에 가시면 생산 공정, 그 다음에 조립 공정, 그 다음에 뭐 포장 공정,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만드는 곳들이. 왜냐면 생산하는 데서는 뭐만 하죠? 생산만 하죠. 조립하는 데 가면 뭐만 해요? 조립만 해요. 포장하는 데 가면 뭐만 하죠? 포장만 하죠. 근데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냐면 무슨 생산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한 명이 이쪽 저쪽 가서 일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수가 정해지면은 거기에서는 생산만, 그 다음에 조립하는 데에서는 조립만, 포장하는 데에서는 포장만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와이프가 초반에 좀 했었던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제조회사 다니면서 포장을 좀 많이 했거든요. 박스 포장. 예. 그래갖고 제가 마트 가면은 장볼 때는 힘이 없다가 박스 포장할 때는 힘이 좀 났었어요. 왜냐면 딴 사람들보다 박스 포장은 좀 잘하거든요.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박스 포장하는 거 보면은 갑갑할 때 있어요. 왜냐면 안 해보신 분들 어떻게 박스 포장하냐면, 박스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박스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씩 잘라갖고 구석을 붙이고 있어요. 예. 근데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쫙 잡고 그냥 한 바퀴 돌려버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아이고 갑갑한 사람, 그런 게 또 보이긴 하죠. 그 다음에 웨딩홀 뷔페 가도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웨딩홀 뷔페에서 접시를 한 8개월 뺐거든요. 예. 웨딩홀 가면은 접시 빼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그거 한 8개월 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돈은 벌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알바자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8개월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편의점에서 일했었던 분들 편의점 가면은 요 직원이 오래 한 사람인지 얼마 안 된 사람인지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여기 두 번째 줄은 이 말이 나오면 이거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가 나오면 개별인 거고, 공정이나 완성품 환산량이 나오면 어느 쪽인 거예요? 종합인 거예요. 왜냐면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잘 나와요.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의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왜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종류가 여러 개니까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겹치는 거는 혼자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다. 그래서 원가액에서는 머릿속에서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같이 썼으면 뭐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이게 원가액의 주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말 제공품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식을 2개 외우셔야 돼요. 요 공식까지 쓰면은 원가액에는 끝입니다. 그리고 원가액에는 세무 때 추가되는 게 하나인가 2개밖에 없어요. 그 한두 개만 추가하시면은 원가액엔 끝납니다. 그래서 원가액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암기가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보십시오. 제가 했던 말 계속 또 하지. 근데 왜 그러냐면 냈던 거 또 내고, 또 냈던 거 또 내고, 또 냈던 거 또 내요. 범위는 적은데 나오는 문항수가 많거든요. 요쪽 파트가. 그래서 원가회계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 합격하려면 일단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점수 맞기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원가회계예요. 그
또 요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법은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인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말은 기말이에요. 뭐라고요? 기말. 완은 완성품이에요. 초는 뭐예요? 그러면 기초. 당은 단기. 줄임말로 쓴 거예요. 왜냐면 이거 그냥 공식만 외워서 풀기만 하면 되거든요. 실무에서 안 써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뭐 한다? 나간다. 근데 여기 보시면 초가 기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의 뜻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기초는 기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설명할게요. 요 공식은 기말 구하는 공식이에요. 뭐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기말. 그러면 이 선입선출법의 뜻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뭐 하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기초가 1월 1일 거예요. 몇 월 며칠 거라고요? 1월 1일. 그러면은 1월 1일 거는 12월 31일 날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왜냐면 선입선출법의 뜻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월 1일 거를 먼저 쓰겠죠. 그래서 기말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초를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왜냐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평균법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초 중에서 일부는 기말에 남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보는 게 무슨 법이에요? 평균법. 그래서 선입선출법에서 기초를 빼는 이유는 기초는 기말에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뭐 하자? 빼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균법은 왜 기초를 더하냐면은 기초가 일부 남아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평균법이라는 게 우리 중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뭐 잘 나오냐면 여기 기초 있죠. 뭐 있어요? 기초. 기초를 지우면 공식이 똑같아요. 맞죠? 여기 보면 말, 완말, 당. 여기도 말, 완말, 당. 그래서 뭐가 없으면 똑같다? 기초가 없으면 똑같다.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공식이 어때요? 똑같아집니다. 라고 물어봐요. 시험 때.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부터 저기 보실 거예요. 뭐 보실 거냐면은 저거 부가가치세.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